지난 28일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거나 녹화 중계하는 등 이례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동시 접속 시청자는 4,000명이 넘은 곳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도 이어졌는데 제2의 상식 있는 네티즌들은 KBS가 북한 방송인가, KBS는 인민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사는 평양으로 옮겨라 등의 댓글을 달며 방송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게 북한의 저작권료까지 주면서 녹화 중계할 일이었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당한 흠집내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권별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는 항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이동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는 유독 더불어민주당이 과민 반응,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느낌 안 드셨는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등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방송사 개혁을, 방송 개혁을 해야 하는 명분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이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8일 오후에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거나 녹화 중계하는 등 이례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에서는 신형 무인공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이는 등 자국의 전쟁 능력을 10번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3시부터 전날 밤에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녹화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KBS, MBC, SBS, YTN, MBN 등 국내 방송 5개사가 해당 중계 영상을 각 방송사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송출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방송사들의 모습이냐, 이걸 굳이 녹화 중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고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로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해 127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북한이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기념하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중계방송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날 열병식에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핵 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만일 미합중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여태 상상해보지도 못한, 직면해보지 못한 위기를 당해야 할 것이라고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처럼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 전쟁을 정당화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당국자와 아나운서 등의 어떤 폭언과 같은 발언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저작권료까지 주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시청한 상식 있는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채널마다 많게는 4천여 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상식 있는 네티즌들은 미친 방송국이네, 기가 막히다,
KBS는 인민방송국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사는 평양으로 이전시킵시다. 진짜 나라가 미쳐간다는 게 맞는 말이었어. 이걸 왜 중계하고 있는지 제정신이 아니구나. KBS가 북한 방송인가? 대한민국 방송인가? KBS, MBC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게 안 보이나? 이런 걸 좋다고 방송하는 걸 보니 북한 공영방송 맞네. KBS가 공영방송인가? 낸 시청료가 아깝다. KBS가 북한 전승절 행사 녹화중계방송을 왜 해주는가? 북한으로부터 사주 받았냐? 수신료 받아서 저런 것을 국민에게 선전하는가라는 비난 댓글들을 유튜브에서 올리며 북한의 선전선동 행사를 여과 없이 방해한 국내 방송사들을 질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내 방송사들은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대표가 임종석이지요. 이 민간단체를 통해 조선중앙TV의 영상을 받는 대가로 북한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들 방송사들이 어떤 짓을 한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북한에 지불하고 주적인 북한의 체제를 홍보해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도 없지만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3년 전에도 YTN과 연합뉴스TV가 열병식을 생중계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0월 10일 당시 YTN과 연합뉴스TV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 중계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항의는 못할 망정 가장 위협적인 현실적인 적국의 전쟁 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중계방송하다니 이것이 제정신이냐며 돈 퍼주고 북한 체제 허위 홍보까지 해준 이적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런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런 비판을 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더 많은 방송사들이 가담한 것입니다. 물론 적국인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커다란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뉴스 프로그램이 있고 메인 뉴스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뤄도 될 일을 가지고 이걸 여과 없이 생중계했다는 점에서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밖에도 KBS, MBC의 정전 70주년 보도 행태는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파적이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 행사 보도는 그야말로 뉴스의 가치가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62명의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표들이 초청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군 위령탑 참배도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MBC 저녁 뉴스는 시작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고작 13번째 꼭지로 이 소식을 다뤘고요. 그나마 대통령 연설 메시지는 단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고 행사 개요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또한 톱뉴스로 송출하긴 했지만 첫 화면이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장면이었습니다. 앵커는 평화를 향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은 긴장과 대립만 남아있다면서 정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북한의 소위 전승절 행사에는 돋보이게 정말 돋보이게 다뤘는데요. KBS는 전승절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부각했고 바로 뒤이어 단독이라면서 김정은이 원산 앞바다 대형 유람선에서 여름나기를 할 것 같다는 시시콜콜한 동정까지 한 꼭지로 추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본사가 평양에 있는 인민방송국입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방송사들이 얼마나 왼쪽으로 자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